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요새는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에이스입니다. 알아요. 근데 요즘 에어컨 보면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에어컨은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에어컨은 가구입니다. 이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인데요. 이 요금 폭탄 맞을까봐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잘 있어도 잘 틀지도 못하고 가구처럼 바람만 분다 해서 생긴 말이랍니다. 매년 여름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말이 많았잖아요. 개편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치카페 시즌2 런칭을 나서 최초로 여성 게스트 모셨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이었죠. 현재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생태에너지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재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도 뵈니까 야, 정말 그 시즌2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첫 여성 게스트라고 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노회찬, 진중권, 유시민 선배들보다 우리 얼굴이 훨씬 낫죠. 그렇다고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훨씬 시즌2답게 참신하고 젊어 보이시고 참신.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네, 총선 때 떨어지시고. 네, 총선 때 떨어진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하셨죠. 단일화 경선에서 이제 지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완주까지 못하고 은평을 해서 그런 아픔을 한참 좀 지니고 지내다가 조금 그 치유도 할 겸 또 굉장히 사실 19대 국회 전후로 아주 바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돌아볼 시간도 필요해서 임기 끝나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 무작정 배낭 하나에다가 저의 이 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거기다 다 넣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안 나오던데 그 이야기. 조용히 다녔어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도 히말라야 트레킹 중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산티아고에서 그 순례길을 한 30일 이상 걸었습니다. 그 스페인 긴 길 말씀하시는 거죠? 한 800km 길인데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땀 흘리면서 걷다 보니까 모기도 악명이 높다던데. 응? 모기? 예, 모기는 안 만나셨어요? 모기 그 산티아고 길에서는 모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알베르기라고 하는 숙소에 들어가면 침대 한 칸을 얻어서 자는데요. 그 침대가 수십 명, 100명 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은 아니지만 이 산티아고 길은 1000년의 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베드버그라고 하는 벌레가 굉장히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베드버그에 물려가지고 좀 고생을 일부 했는데 그런지 모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바람이 좋고 이 태양이 좋아서 모기 걱정은 없는데 그 시점에 순례길 쪽에서 성추행범이 또 이 극성을 부린다라는 한국에는 그런 언론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지난해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특히 이제 여성들 혼자서 걷는 여성들에 대한 같이 그런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객들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막상 걸어보니까 걷다 보면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하루에 제가 걸을 때만 해도 하루 평균 한 200명은 걷는 것 같아요. 물론 걷는 속도 구간들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걷다 보면 그 순례자들은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보통 엔간한 사연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순례하면서 배려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순례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외부의 나쁜 그런 의도들이 있을 텐데 함께 걸으면 그런 위험도 없어서 대부분 생각보다는 그런 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걷는 시야 안에 사람들이 대부분 항상 있겠네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제가 이제 메세타 고원이라고 엄청난
그 진짜 끝도 없는 지평선을 향해서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하나만 마주하고 걷는 날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앞뒤에 인적도 없이 혼자 걷는 날도 있어요. 그때 문득문득 무섭기도 한데 뭐 자연 안에서 사람 안에서 다녀오시고 나서 좀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9대 국회 또 총선 과정까지 저를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티아고 길도 잘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19대 국회 마지막에 그 필리버스터 하실 때 기억이 나요. 저는 대변인 할 때여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변인실에서 모니터로 계속 봤거든요. 네. 그때 인기도 좋으셨잖아요. 그럼요. 네티즌들한테. 제가 국민을 위한 그 시민 필리버스터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같이 했거든요. 시민들의 힘까지 모아서. 댓글 쭉 읽어주시고. 네. 예, 그러면 오늘 2부에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기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 이 누진제의 지금 현 상황, 실태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죠. 누진제의 현 상황 실태는 국민들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셔서 그 불만과 분노가 이제 이번 여름철에 확 그냥 그야말로 터져 나왔고요. 뭐 저는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진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많이 쓰니까 더 좀 징벌적으로 누진해서 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데 현행 이제 우리 주택용 가정에 가구에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이제 단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누진 단계에 따른 요금 그 율이 최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하면 11.7배까지 되니까 12.7배의 요금을 내다 보니 그렇게 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이게 이제 폭탄처럼 느껴졌고 평상시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시다가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막 폭염 속에 지금 고통받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뭔가 있는 사람들만 쓰던 그런 냉방 기구에서 지금은 거의 일반 소비재처럼 에어컨 없이는 여름철을 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무더위에 있다 보니 에어컨을 근데 여름철에 집중해서 쓰면 굉장히 전기요금이 이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양에 따라서 이게 누진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래서 실제로 쓴 것은 2배가 넘지 않는데 막 요금은 뭐 6배, 7배 내다 보니까 이제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그 누진제가 예전에 그 1973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일쇼크 석유 파동 일어날 때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거냐 오일 파동으로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전기도 절약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등하관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기 한집 한등 끄기 운동. 한등 끄기 운동도 했고 한등 켜기 운동이었죠. 한등만 켜기. 그런 상태에서 그때 이제 7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막 다 잘 살아보자 하면서 경제 발전 뭐 몇 개 능력 해가지고 한참 그 중화학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일으키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올라갔고 그러니 가정에서는 점점 허리띠 졸라매 좀 아끼고 그 아껴 쓴 전기를 이제 산업에다가 공장 가동하는데 더 보태주려고 사실 누진제라는 게 시도가 됐는데요. 벌써 7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누진제 뭐 수십 년 지났고 그다음에 최고 그 누진율을 적용했던 11.7배라고 그 나름 그 설계가 됐던 시기는 2004년이니까 뭐 그 또 설계가 된 지도 굉장히 좀 오래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사치품 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폭염에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이게 보통 일반 소비재가 돼 있다 보니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불만이 나오셨고요. 거기다 하나만 덧붙이면 아니 근데 왜 가정에서는 이렇게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데 일반 뭐 상가나 빌딩이나 또 산업에서는 막 들어보니까 굉장히 싼 전기요금으로
특히 대기업들은 요금 할인 혜택이 엄청나더라 이런 이제 이게 고조가 돼서 불만이 좀 고조가 됐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내 가족이 대부분 이 피서한다고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스타벅스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죽 때리고 앉아 있어서 하면 2만 원 정도 들잖아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샌드위치 하나까지 먹으면 한 3만 원 드는데 그게 싼가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한 2시간 틀어놓는 게 싼가요? 사실 에어컨 틀어놓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다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근데 에어컨 틀어놓는다고 커피나 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더 먹으면 되죠. 그럼 돈 안 드나? 저도 가끔 날씨 더워가지고 걱정돼서 저는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께 안부 전화 겸 엄마 이 무더위에 어찌 지내요? 그러면 피서 갔다. 피서 나왔다 그래요. 어디 피서 나왔나? 백화점에 피서 나왔다. 뭘 사러 가신 게 아니라 시원하니까.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덜컥 또 카드 쓰게 생겨요. 백화점 이런 데는 피서 가면 안 돼. 특히 집사람하고 그 백화점 이런 데 피서 가면 안 돼. 근데 그 가정용 전기 많이 쓰면 이게 누진율 적용이 되는데 원래 우리 뭐 물건 많이 사고 이러면 좀 더 깎아주잖아요. 전기는 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 이거 뭐 누진제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전기를 무한정 쓰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누진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용 누진제 문제는 그것대로 재설계를 해야 될 테고. 근데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더 뿔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더운데 이 막 비짓다 뭐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그걸 견뎌야 되는데 산업은 보니까 누진제도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명재 의원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본인의 지역구에 이제 포스코가 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강 산업이 어려워서 포스코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나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의당의 그동안 당론으로도 저희가 오랫동안 그 전기요금 체계가 되게 불합리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그 누진제는 좀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세계적인 수준에서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자. 특히나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러 또 이렇게 부하에 따라서 요금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 경부하 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산업용 요금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기 소비의 55%를 차지합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쓰는 거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산업용에서 쓰는 55%의 한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경부하 요금이라고. 그게 뭐예요? 왜 이제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막 그 한참 많이 돌아가는 또 우리가 여름철 피크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 반대말이 중부하. 산업도 마찬가지. 그렇지. 산업도 최대 부하가 있고 중부하가 있고 경부하, 부하가 낮은 때가 있는. 뭐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나 이런 때는 부하가 낮겠죠. 이제 그럴 때 전기요금을 한 절반 정도로 확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새벽 때에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거는 거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거든요. 24시간. 그래서 대부분 산업용 전기의 그 경부하가 한 50%까지 차지되는데 그건 대부분 대기업들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한 50% 이상 싼 전기요금으로 결국은 이제 산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 현대제철, 뭐 삼성전자, 또 뭐 하이닉스 이런 데들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24시간 가동되는 것 중에 그런 경부하 요금 50% 미만의 그런 싼 전기 요금을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서 뭐 한 3년간 뭐 혜택 받은 게 3조 5천억에 이른다 이런 이제
보도도 아마 다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뭘로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쓰냐? 포스코가 한번 뭐 생각나요. 용광로가 생각나시잖아요. 네. 옛날에 용광로는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1차 에너지들로 용광로를 가동했다면 요즘은 다 전기로로 그게 바꿔진 거예요. 이유인즉슨 전기값이 싸니까. 아까 제가 경부화 요금 드렸잖아요. 네. 전기값이 석유나 석탄을 쓰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다 옛날에 그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꿔내는 건조기도 전기 건조기로 바꿔내는 그래서 급속도로 산업 부분에 이런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아주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도 전기는 대체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산업에서 왔고. 그래서 이제 이 금방 얘기한 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었던 건 에너지 다소비 업체 그리고 이렇게 절반 수준의 경부화 요금을 많이 썼던 이런 포스코와 같은 업체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또 전기요금을 인하하라고 하면 그건 지금 국민들이 누진제 문제를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회가 지난 30-40년 동안 그렇게 대기업을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키워줬고 하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가 이들의 대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고열을 짜서 자신들의 그 기업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 생기면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또 권력에게 쑤셔주고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보니까 포스코도 그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가 그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제 포스코에 했잖아요. 그 이유는즉슨 너희들이 굉장히 불공정 경쟁했다. 나라로부터 굉장히 헐값 전기를 가져다 써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런데 거기는 여러 뭐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누진제도 처음 당초 국민들이 절약한 전기 에너지를 산업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돌리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게 이제 현재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싼 요금들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더울 때 에어컨 한번 제대로 못 켜게 하는 건 너무 형평하지 않다. 불편하다. 이런 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기업이 처음에 그 작을 때 아니면 회사를 이제 키워야 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그럴 때는 전기요금도 좀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웬만큼 컸잖아요. 웬만큼 컸으면 이제 저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안 받고 살 수 있어야죠. 근데 저 너무 거저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기업들이. 그리고 전기요금을 오히려 높이면 야 이게 전기요금이 높아졌는데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우리 제품을 그 세계에 수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013년에 이렇게 독일에 가서 여러 시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뭐 업체들, 기관들 만나보면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싸죠. 가정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굉장히 비싸고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 OECD 평균보다 훨씬 쌉니다. 네. 근데 이제 독일의 그런 기업이 그렇게 비싼 전기 요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 과거에 에너지를 많이 썼던 그런 공정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정으로 바꾼다든지 그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지면서 이런 누진제로 불편한 국민들이 불편을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가 좀 부담하고 우리가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도록 효율을 높이겠다. 수요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대신에 전기요금 깎아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제가 일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가 이제 귀에 거슬리는 게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이 포스코를 반등핀법에다가 제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전기요금과 누진제를 별도로 놓고 이건 내정 간섭 아닌가요? 아주 습관적으로 걔들이 반등핀법에다가 우리나라를 제소를 하는데 그거는 국가 경쟁이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나라 내부의 문제인데 이렇게 상무부가 그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내정 간섭들을 그 해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귀에 거슬렸고 두 번째 전기요금 이게 전형적으로 법인세하고 성격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금이라는 것은 내가 쓴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예. 재산이 있는 곳에 거기에 또 비율을 맞춰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세금인 거죠. 그래서 요금과 세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따 뭐 개편 방향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요금은 쓴 만큼 내야 된다. 정당하게 쓴 만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국제적인 수준이나 또 여러 가지 원가들을 다 고려했을 때 싸다면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 수준은 올라야 되고 또 그만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요 대목에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그 논평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이제 날씨가 더워서 폭염에 요 실내 공간을 냉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리죠. 그럼 요 공간은 되게 시원해져요. 그런데 이 시원해진 만큼의 여기에 있던 더웠던 열과 또 이걸 시원하게 만들었던 에너지는 밖으로 실외로 나가고 지구로 나가고 우리 이 공기를 덮이게 하는 이른바 이제 요즘 막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리고 그런 기후 변화가 더 폭염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냉방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가 시원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폭염과 같은 더위에 노약자나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그 에어컨이 없던 시절보다 비교해가지고 평균 2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계속 대두되는데 아까 제가 왜 법인세하고 전기요금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요금에 대한 대기업의 특혜들이 계속 지금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 거고 법인세 인하가 또 그 대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전기요금의 정당한 부과와 법인세의 그 이 인하 이전으로의 그 정상화 자체가 대기업이 국가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 그 대기업은 엄청난 잉여 자금들을 자기 회사에 쟁겨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혜택을 끊임없이 그 요청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지적한다라면 전기요금이나 법인세가 같은 성격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실 속에 화초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계속 온실에 있겠다고 하는 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과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지적했던 건데 2013년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그때도 좀 더웠는데요. 이제 원전 비리로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비리로 막 가동도 중단되고 여러 뭐 이제 부품 비리 이런 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중단시켜 놓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안전의 위험은 없는지 그러냐고 원전이 많이 중단돼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여름철에 이제 전기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전력 공급이 딸리고 그래서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거의 좀 의무절전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의무절전을 국민들은 뭐 자발적으로 또 이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발적으로들 하시는데 이제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체라든지 대기업 이런 업체들한테 의무절전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그 한 730만, 40만 킬로와트 정도의 그 전기를 절약을 했었습니다. 네온사인 못 틀게 하고 엄청난 의무절전이었는데 그렇게 기업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도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스스로 수요 관리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름철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 대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지금 우는 소리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폭염과 같은 시기에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먼저 이런 폭염 대책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아끼고 또 그 아낀 것만큼 국민들이 또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는 기업들이 찡찡거리는 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그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그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죠. 뭐 정경련 정부 왜 이번에 정부가 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라라고 할 때 완화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산업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해라. 그랬더니 못한다. 정부도 그렇죠.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이 전력 정책을 보면 저는 대단히 그 대기업 편에 서서 기업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대기업이에요. 정부가 이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도 뭐 한전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예. 그리고 부유층의 전기료 뭐 감세 효과, 부자 감세가 있거다 이런데 이런 주장이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말도 서로 말이 이게 말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말도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은 요금이라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터무니가 없고 그다음 대부분 물론 그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게 막 감면 혜택이 엄청나게 가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 누진제 완화의 목소리는 다수의 시민의 목소리예요. 보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무조건 갖다 대면 그래서 제가 그 부자 감세 얘기 나왔길래 야, 저게 뭔 말인지 알긴 아나 보다. 그동안 법인세 얘기하면서 왜 부자 감세 하느냐. 세금이 있는 곳에 세금을 더 내게 해야지. 그래서 뭔 말인지는 알긴 아는데 갖다가 붙여 쓰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근데 뭐 한전은 돈도 많이 벌잖아요. 예. 작년도 단기 순이익만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 어디서 쓴대? 예. 그건 안 물어봤죠. 그것도 뭐 국민도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성과급 잔치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그게 더 국민들 화를 더 돋군 게 이제 한전이 갖고 있는 부채는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를 한전도 사잖아요. 발전한 그 발전업 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파는 게 한전의 역할이에요. 한전의 역할은 옛날에는 한전 공룡일 때는 전기를 만들고 팔고까지 다 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분할시켜서 지금 한전은 전기를 파는데요. 그러면 전기를 살 때 최근에는 굉장히 전기가 점점 이게 싸게 삽니다. 싸게 사는데 파는 가격은 이제 바뀌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은 계속 한전에 이제 이익이 되는 구조인데요. 아 근데 보면은 막 그 단기 순이익 10조? 네. 그러니까 넘어갔죠. 근데 네, 그거보다 많은 데는 없어요. 삼성전자도 정도예요. 특히나 여기는 근데 구매당 민간 기업이 말씀하신 아니라 것처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가 하락을 해서 구매 단가가 분명히 떨어졌으면 판매 단가 이걸 구매하는 사람도 기업이거나 일반 국민인데 판매 단가도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의 못된 속성이 있는 게 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원가가 떨어지면 그 전기료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하나같이 끝까지 버티고 여론이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찔끔 개미 눈물만큼이나 생색 내고 또 올라가고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 계속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에너지 공기업 한전과 같은 공기업도 그렇고 또 그런 이제 몇몇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모든 것을
원가나 자신들의 경영 과정의 이 비용에 대해서는 네. 투명하게 공개되는 바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도대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누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도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우리나라 통신업체하고 똑같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전기요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누진제라고 하는 이 기준을 누가 왜 이런 근거로 만들었는지, 요금이라는 것은 그 요금이 산정되는 과정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 거냐, 단가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익은 얼마를 더 부과한 거냐.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도 그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전기요금은 그 원가, 거기에 이윤이 얼마가 착정이 된 건지 이런 원가 산정에 대해 적정한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미국 상무부한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우리나라 원가가 이 좀 내정 간섭이라도 이게 한 곳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건설 아파트 원가 파트에 있어서 아파트 원가 분양 이야기 원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통신에 우리 전화 핸드폰 이제 통신사들이잖아요. 통신 3사의 원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되는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원가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서 원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누가 봐도 74년 오일 쇼크 이후에 엄청나게 유가가 떨어지고 그때는 뭐 한때 배럴당 이 100불이 넘어가던 시절에 지금은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료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원가 산정부터 하고 이윤을 어떻게 붙이는지 이런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이제 그 옛날에 한국전력에 같이 있다가 이렇게 발전 자회사들을 쪼개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민간 회사들이 또 만들잖아요. LG 뭐 이런 데서. 이런 민간 회사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일단은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어느 정도 비용으로 생산을 하는지가 안 드러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 회사들한테 얼마를 주고 사는지 이게 또 안 드러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입 살 때는 사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사는 가격은 정해져 사는 있죠. 가격은 이제 보통 그 S&P라고 해서 그 가격이 이게 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잡하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거는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런 가격이 그 S&P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되는 그 시스템이 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는 거고요. 발전 자회사나 민간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를 한전이 살 때 그 예를 들면 뭐 올해는 얼마로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단가가 있을 건데, 그렇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한전의 전기요금이 이제 보통 적정 원가에다가 한전의 그 요금은 뭐 총괄 원가라고 하는 그 제도로 돼 있어서 적정 원가에는 아까 얘기하신 발전자 회사도 있고 민간 발전사들도 있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발전 단가가 있어요. 여기다가 전기는 이렇게 발전해서 오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까 송배전 비용도 있을 거고. 보내는 비용. 그렇죠. 송전선로 비용부터 시작해서 배전 비용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걸 또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적정 원가가 되고 거기에다가 한전이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법인세도 있고 또 뭐 이자도 있고 뭐 또 자본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보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단가에서부터 송배정 비용부터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산정되는 게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정해져 있지. 총괄 원가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는 것만 정해져 있지 이 각각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발표되는 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 비용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나라들이 뭐 얼마까지 요즘은 그렇게 되죠.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런 투명하게 공개도 되고 또 그런 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규제위원회 같은 보통 이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전이 우리가 적정요금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산업부하고 협의하면 그게 이제 전기요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이 전기요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적정한 요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을까? 그런 적정 요금을 산정하는 위원회 같은 게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거의 한전에 의해서만 요금이 결정되니까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훨씬 더 투명해지겠죠. 그 단가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원가는. 특히나 이제 제가 원가나 비용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이제 전기 요금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전할 때 드는 비용, 뭐 송배전할 때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비용도 들어가고 환경 비용. 그렇죠.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그런 비용도 늘어날 거고 또 원전이 많이 지어지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에 또 핵폐기물과 같은 그런 그 사용 후 해결료, 핵폐기물, 원전 해체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야만 가장 적정한 그 비용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정당한 비용이 다 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원가를 반영하고 또 원가를 아주 투명하게 잘 산정하자고 하는 거에는 그런 공기업 한전의 부당한 이익도 막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환경적, 사회적 갈등 비용도 잘 포함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어떤 비용 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면도 인상요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인상요인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뻑하면 미래 세대 하잖아요. 공무원 연금 때도 미래 세대, 노동개혁인지 노동계약인지 할 때도 미래 세대, 입만 열면 미래 세대 하는데 이 미래 세대의 정략 중요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기세에 어떻게 이 결합시키고 국민과 합의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많으니까 산업용 전기 쓰고 이런 데 인상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 아니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거지. 지금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아주 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네.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그 개편은 없다. 그 선을 긋던 정부가 이제 좀 선심을 입장을 좀 누그러뜨려서 7월에서 9월까지 이제 한참 에어컨 많이 쓰는 이 여름 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3달 정도에서 이렇게 금액 절감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한 7월부터 9월까지 18%, 20% 정도 이내에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이다라는 심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 한 가정이 한 5만 원 정도 내다가 그게 막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그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8%, 20% 평균적으로 할인된다고 하는 게 시민들 이 피부에는 그렇게 크게 체감되는 할인 요금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난번 우리 생태에너지본부의 이제 입장을 표명할 때 뒤늦게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점점 이렇게 더워질 겁니다. 계속 기후가 기후 변화 문제로 이렇게 폭염이라는 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고 해마다 이런 일을 거칠 거기 때문에 저는 전 국민들이 이런 폭염에 안전하고 신체상의 피해 없이 폭염으로부터
일정 그 건강과 신체상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대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올여름에 어쨌든 누진제 완화를 그것도 뭐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그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그 개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당권에 그 당선됐던 이정현 또 최고위원들 청와대 갔었을 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절대 못 고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많은 가정들이 올해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에어컨을 이제는 좀 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올해는 물 건너간 거죠. 물 건너간 거죠. 아니 이미 이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모든 구간마다 50kW씩을 다 늘려가지고 더 쓸 수 있는 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시적인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부터 한시적인 조치를 한 거예요. 한시적인 조치를 한 거죠. 한 거고. 근데 그게 미흡하다고 해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고 그게 많이 안 알려졌죠. 저는 그건 누진제에 대한 개선이 아니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진제의 이 불합리한 점들 개선해야 될 것은 앞으로 그대로 숙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단지 7월 9월 달에 했던 이 한시적인 조치는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이런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에어컨을 쓰지 못한 이 현행 체계에서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였다. 조금 싸게 해주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고 이제는 그러나 이게 내년에도 또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인 조치를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은 이제 뭐 국민들의 이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또 이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좀 색다른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그 원전이 있는 동네, 특히 그 오규석 그 부산 기장 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원전 같은 데를 끼고 사는 그런 불편을 안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중에서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그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나 뭐 전자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많으니 이런 원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90%에서 뭐 50%까지 깎아주자. 뭐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원전 주변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감수해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수백 킬로 떨어져서 이제 송전을 받아서 대도시에서 그냥 쓰기만 하는 자기 동네에는 송전탑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대도시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전기료를 낼 수가 있냐. 저는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티아고를 걷다가 한번 이제 막 정말 이렇게 펑펑 이렇게 그리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눈물을 한참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밀양 송전탑으로 한 10년 이상 그 싸우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거기는 이제 태양도 좋고 바람도 좋으니까 굉장히 풍력 발전도 되게 많이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전기를 이어가는 송전선로들이 있을 텐데 제가 걸었던 마을의 송전선로는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은 마을과 주민과 자연을 이렇게 해하지 않는 그 송전선로가 이제 낮은 걸 보면서 밀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밀양의 어르신들이 한참 투쟁할 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송전 초고압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 전기를 만들어서 산업체계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전기를 막상 만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죠. 송전탑으로 고향을 잃게 되고 또 여러 그 초고압 전자파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이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 방사능 오염에 의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 얘기는 그 전기를 만들어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전기를 만들어 고통은 우리가 오롯이 다 받고 있는데 내는 전기요금은 다 똑같다는 거죠. 형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러니 지역별로 차등요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래서
부산 고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쓰는 부산 지역 주민들은 가까우니까 송전솔로 비용도 작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적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 수도권 멀리 북송조류 송전솔로를 길게 내서 수도권까지 가야 되는 수도권 주민들은 더 많이 내고 저는 굉장히 일명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비용 얘기할 때도 환경 비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발전소에서 우라늄, 석탄을 떼는 발전 단가가 얼마냐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비용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송전솔로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 비용 포함해서 그러면 마땅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뭐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의 그런 차등 적용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러려면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누구도 국민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사회적 합의 비용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총량을 놓고 배분의 지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님비 현상들도 일정하게 막아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역에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는 게 아니라 화력 발전소들도 있고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인구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시골이나 산골. 그리고 그다음에 주로 그 대도시 도시 지역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특혜를 제거하고 현재 잘못된 그 특혜 구조를 정상화시키면 그 총량을 가지고 지역 차등 요금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을 메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금은 요금대로 굉장히 형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금은 적정하게 그게 만들어지는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산업용이 됐던 가정용이 됐던 일반용이 됐던 또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원가는 정당해야 된다. 말씀드린 그 연료비 연동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사회적 환경적 비용까지 포함하는 이런 이제 원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나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또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주변 주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말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도 쓰지를 못해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있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고통받는 또는 폭염에 또는 굉장히 혹한의 추위에 고통받는 그런 저소득층 그런 우리 가구들도 있을 에너지 거고요. 빈곤층. 그렇죠. 네. 그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것은 정부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가 정부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세금을 형평하게 재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 빈곤층에게 또 발전과 송전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당한 지원 이런 체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또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산정 에너지 요금 산정위원회 정도가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갖다 붙일 만한 이름인데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겠네요. 하나는 지금 그 김 의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원가가 그 공개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총량을 두고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가를 1차적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정부는 철저하게 에너지 기업과 결탁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통신 원가를 공개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냐라고 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엄청난 압박이 지난 7년, 8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S, LG U+는 그 원가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결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특히 제조업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가 공개라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정부 시스템으로 보면. 그렇다면
차선 안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량을 정해놓고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는 되게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이제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무작정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적정하게 써야 할 에너지를 총량 개념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요금은 그렇게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거는 또 형평을 어떻게 분배해서 나누게 할 거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당한 원가에 맞게끔 요금을 또 정당하게 내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그게 일부 뭐 55% 이상 전기를 쓰고 있는 산업에 너무나 많은 비용의 특혜가 갔었다면 그 특혜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사실 이 배분,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누진제는 결국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 여부로 이렇게 문제를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누진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은 있죠. 뭐 누진율이 막 11.7배나 된다든지 또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 좀 맞춰야 되고. 아니 근데 요금과 세금의 원칙을 본다면 당연히 일반 시민도 내가 쓴 만큼은 내야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낸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진제가 있는 한. 근데 이제 그런 반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트 가면 1+1 있잖아요. 2+1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할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걸 전기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일정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제 가격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이 누진제는 엄청난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기를 1+1 많이 쓰면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갖고 문제 해결을 저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시정일과 말씀드린 거는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저는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 빈곤 국가이고 또 그 에너지 빈곤 국가에서 석유, 석탄, 우라늄을 떼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굉장히 많은 거라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된다. 효율 있게 써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누진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효과도 가져왔다. 절전하게끔도 만들었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 달리 그렇게 생산되는 전기이기 때문에 많이 쓰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네. 많이 쓸수록 과소비할수록.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누진제라고 하는 건 일정 그 규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일정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규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런 순기능을 살려야 된다. 다만 불합리한 점들은 너무 이게 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누진율이 11.7배인데요. 그게 생긴 이유가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그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일반 상품하고는 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꼭 반대다보다 이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쓰면 쓸수록 가중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적 그 비용, 그다음에 환경적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악화시키는 이 주체가 많이 쓰는 주체들이고 적게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환경에 대한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적게 떠넘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품으로서는 1+1이지만 여기에서 전기 문제는 1+1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이나 이런 전기나 이거는 일정한 자원이거든요. 그냥 네.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네.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유한한 거고 이 유한한 자원은 또 우리 세대에 다 펑펑 쓰고 남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참 값어치 있게 잘 써야 되는 거고 가치 있게 써야 되고 그러면 그 가치 있게 쓰려면 가격도 가치 있게 매겨져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매기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매겨져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만들어지는 비용을 정당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누진제 완화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여름철 폭염 이 시기에는 에어컨을 써서 시원하게끔 살아야 되는 게 사치가 아닌 정당한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요구가 됐다.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냐. 이렇게 해결해야지 누진제 자체가 문제다. 누진제 폐지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대단히 오히려 정치권에서 좀 언론이 부풀리고 있다. 저는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정의당답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새누리당한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핵발전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을 벌일 때 항상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전기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 뭐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전기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근데 발전소가 지금 몇 개 없어 가지고 예비로 갖고 있는 전기 그 전력 예비율도 굉장히 낮고 이런데 이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핵발전소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그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바람을 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석탄, 석유, 뭐 핵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무한정 만들 일이 아니라 선진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전기를 막 끝도 없이 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전기 사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가정용 전기의 지나친 누진율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걸 하자라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해버리면 전기 더 많이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 그리고 사실 겨울도 마찬가지인데 겨울 혹한기 때 힘든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 쓰고 난방 기계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게 하되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그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요거는 없애고 그다음에 국민들 부담이 좀 크니까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율과 관련한 조정 이런 거는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전기를 만드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전력산업 민영화는 계속 문제인 거잖아요. 한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이야 김 의원님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정리를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의당다운 제안인데 이런 제안도 했어요. 저희가 그 전기요금을 내는 데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조세처럼 요금인데 일반 전기요금은 다 기본 요금인데 그리고 이제 한전에게 우리가 쓴 만큼 갖다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일정 비율이 떼져 갖고 정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준조세예요. 자기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돼서 내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3.7%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굉장히 엉뚱한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 원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한다면 전력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서 이게 잘 쓰여져야 되는 기금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기금이 시민들이 낸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폭염의 시기에 에너지 복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에너지 복지다. 그거는 에너지 복지. 또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복지. 또 왜 요즘은 이제 전기요금을 인하해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인하거든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라, 농업용 인하해라, 다 인하 얘기만 나오는데 그럼 학교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여름철에 찜통 교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름철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겨울에 춥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러면 건물을 잘 효율 있게 고치거나 수리해서 건물 안에서 냉방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난방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로 고쳐주는 거. 학교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전기가 펑펑 새버리잖아요. 그렇게 고쳐주거나 또 일부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충당할 수 있는 이 냉방을 충당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비해서 여름철에 태양광으로 아이들 냉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력산업 기반기금 같은 데서 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요금을 인하하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하면 이런 폭염과 같은 시기에 에너지를 가치 있게 잘 쓰면서도 여름을 잘 날 수 있을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조금 덜 돌려도 시원한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 그래서 선진 나라들은 오히려 그렇게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시원한 집 만드는 거, 겨울철에 따뜻한 집 만드는 그런 기술로. 아니,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시도 시원해져요. 왜냐하면은 건축 관련 법안들이 대거 손질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얘기가 전기로 시작해가지고 네, 여름철에 가정에 그 태양광 발전기 설치해서 웬만한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다 돌아가서 여름철 막 그 고조되는 냉방 수요는 다 태양광으로 충당이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강상구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원자력 발전소 또 그런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일으키는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 거 덜 지어도 되고요. 이게 안전한 사회를 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저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정의당에서 그런 아주 지혜로운 대안을 많이 당원들하고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19대 국회 때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태양광 설비 지원하고 또 학교에 그런 에너지 효율 건물로 단열을 강화시켜주는 데 지원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바뀌지 않고 있고 오로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자꾸 공급이죠. 원전 더 짓겠다. 지금도 석탄화력 발전소는 더 짓을 계획들을 계속 갖고 있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누진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은 좀 바꾸자. 그래서 지금 1단계가 그 요금이 60.7원이고요. 2단계가 한 이제 12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 수준이 한 127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단계는 원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1단계, 2단계가 통합해서 한 2단계 비용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벌써 올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는 1단계 비용은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좀 낮추면 누진율이 일정하게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요즘 언론에 이야기하는 현재 6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약간 올리고 위쪽은 좀 빼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위는 올리고 아래는 좀 내리면 이게 완화가 될 텐데 그게 몇 단계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는 관련된 통계와 이런 걸 다 놓고 가능한 형평하게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그건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업자원부나 한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산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만들어내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일본이 2011년에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고가 났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핵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핵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결코 싸지 않구나.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사고 비용 같은 게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비용이 뭐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로 그 사고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비용을 이제는 정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전기값이 제대로 산정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요금 산정위원회 같은, 그래서 기존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그 구성돼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다가 둬서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안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회위원회니까 거긴 결정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정부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예들을 봐서도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요금 체계가 잘 잡혀 있었는지 왜 이렇게 비뚤어지고 기울어지게 만들어져 있었는지 또 국민들에겐 불평등함이 있었는지를 좀 바로잡고 평가하고요. 그다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좀 국회 내의 이해관계자 또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전력요금 체계 개편위원회가 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의원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우리 전기요금을 좀 덜 낸다, 더 억울하게 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를 어떻게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정의롭게 쓸 것인가, 또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이 정신 차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국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신 차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단어가 좀 거슬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더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단어가 거슬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님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성주에서 우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평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이듯이 또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 또 밀양의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런 위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라가 아니라 그런 위험을 감내해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를 쓰는 대가로 만들어지는 위험과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방금 그 강원 선배 정리했던 거 플러스 폭염과 혹가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그 해결해줘야 되는 복지의 대상이지. 재난입니다. 네, 정말 재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도 상당히 그 김 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에 쑥 박혀 들어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정치권, 정부, 국회, 또 시민사회 모두 특히 언론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좀 인식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김재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얘기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